현재 60세를 신중년, 70세를 초루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나이에 걸맞은 매력이 있어야 진정한 중년, 초루가 아닐까요? 멋지게 나이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 유쾌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80대가 넘은 분이 주인공이었는데 걸음걸이도 단정하고 앉은 모습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참석할 때마다 애정어린 인사로 맞아주셨고 모임 내내 좋은 점을 칭찬하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식당 주인에게도 위트 있게 말을 건넸으며 마지막에는 조용히 바깥까지 가셔서 자신의 카드로 결제하셨습니다. 염색하지 않은 화이트와 그레이가 섞인 머리는 더욱 단정한 모습을 보였고 하얀 셔츠와 자켓 차림은 꽤 멋졌습니다. 10명이 모여 식사를 했지만 모임이 끝난 후에도 기분 좋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름다운 노년의 전형을 보게 된 것 같아 앞으로의 나이 등에 대한 새로운 목표가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매력이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의 용모를 떠올리지만 나이가 들수록 정린이 더해져 매력이 깊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노신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우리는 늙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익어가더라도 곱게 익어야 하고 매력이 넘쳐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무슨 매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매력은 젊은 사람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나이 든 사람도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노인들은 나이가 많다고 매력과 거리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외모, 옷차림, 취향 등에서 매력을 느낄 수 있어야 삶의 활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영적 정치경제대학교 교수였던 티서린 아킴은 매력 자본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매력은 단순히 외모만이 아니라 유머 감각, 활력, 세련됨, 상대를 편안하게 하는 태도 등을 포함하며 나이가 들수록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드는 지혜와 여유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나이 들면서 점차 잃어가는 매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 5가지를 실천하면 여러분도 멋진 매력적인 노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보세요. 첫째, 자주 웃으세요. 앉아있는 노인들을 열심히 살펴보면 대부분 일상이 찌푸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주름진 노인의 얼굴을 보면 안정감과 세월의 깊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부러라도 자주 웃으세요. 작은 웃음 하나로 상대와의 관계도 좋아질 것입니다. 거울을 보며 입꼬리를 올려오는 연습을 해보세요. 나이 들어서 웃는 얼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매력 포인트입니다. 둘째,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사소한 일에 너무 따지지 말고 불평불만을 자주 하지 마세요. 불평이 많은 사람은 동정보다는 불쾌감을 주기 쉽습니다. 불편한 상황에서 왜 나를 챙기지 않지? 라는 생각을 버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작은 일은 양보하며 웬만한 것은 넘기세요. 이렇게 하면 멋진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셋째, 품격을 지키세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단 횡단이 허용되거나 잘못된 행동이 용인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오히려 나이 든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또 젊은이들의 행동에 잔소리하는 것도 자제하시라. 중요한 일이 아니면 말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앞에 두고 그 맛을 타박하는 대신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식사를 만들어냅니다. 음식을 준비해 주신 분들, 식사를 함께 나누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면 그 자체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런 작은 감사의 표현이 모여 결국 더 맛있고 풍성한 식사 경험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음주 후에도 중언부언을 삼가고 몸가짐을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음주 후에 심취의 반응이나 에너지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맞춰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청력의 손실이 발생하며 그로 인해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말할 때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도록 말의 톤을 조절하고 주의에 짙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노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인생을 살아온 방식과 그에 따라 쌓아온 정원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기적절한 일행도 외면하지 말고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외모와 스타일을 더욱 세심하게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모와 옷차림에 신경을 쓰면 자연스럽게 노년의 품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넷째, 하루하루를 만끽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의 일에 집착하거나 왕년에 내가 이랬지 하는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인생은 생로병사의 순환 속에서 돌고 도는 것이기에 그 이치를 이해하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야 합니다. 불생불면의 진리와 인과응보의 법칙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깊이 깨달아야 할 부분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내 일이나 내 삶이 끝난 것이 아니며 가장 젊은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을 즐기고 오늘의 최선을 다한다면 그 자체가 매력적인 삶을 만드는 법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인생을 관조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표정도 온화해지고 말씨도 부드러워집니다. 부절과 매력 지수는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입니다. 세상을 선한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더욱 아름답게 보이게 되며 그 속에서 측은지심과 자비가 넘쳐나게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인 루즈벨트의 부인 엘레노어 루즈벨트 여사는 남긴 명예설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젊음은 우연한 자연현상이지만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예술 작품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젊음은 순간적인 자연의 선물일 수 있지만 오늘이라는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을 만끽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5번째,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태도를 가지세요. 실제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살아가면 기대 수명이 7년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행복한 노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80세를 위해 70년간 쌓아온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이제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지우고 순리대로 삶을 받아들이며 살아가세요. 이렇게 살아가면 편안하고 매력적이며 중후한 멋을 품질 수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바보처럼 조금은 손해를 보며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품고 사는 것이 단자는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멀리 보면 그 베풀미 결국 큰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베푸는 것에는 3가지가 있는데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방면에서 모두 나눠서 도울 수 있습니다. 재물이 있으면 재물로, 없다면 힘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조직에서도 책임이 맡겨지면 망설이지 않고 열정적으로 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늙어가고 싶으신가요? 사람마다 살아온 역사와 경험이 다르듯이 늙어가는 과정도 각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늙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늙어가든 그 나이에 걸맞은 품격과 매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품위를 지키며 보람차고 아름답게 나이 드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멋지거나 추하거나 행복하거나 불행한 노년을 맞이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선택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각기 다른 궤적을 따라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모든 노년이 즐거움과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리 반갑지 않은 손님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손님과 어떻게 공존하며 살아갈 것인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즉, 노력을 기울이면 아름답고 행복하게 나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나이 들어가기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시나요? 만약 이 부분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후회할 수 있다는 말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노후를 위한 원칙을 5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더 이상 잃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많은 자산관리사들이 어르신들에게 주식이나 펀드를 절대로 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식이나 펀드의 가치는 오르기도 하지만 그 가치를 팔지 못하고 손해를 보면 괴로움이 엄청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돈을 다시 벌어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쉽게 털어버리지만 나이가 들수록 다시 복구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는 일할 수 없어 돈을 벌 수 없고 모아놓은 돈으로 죽을 때까지 생활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투자에 대한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이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가 소문에 넘어가 전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물질적인 손실을 막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자식은 없는 셈 치는 것입니다. 불안전이나 우울증으로 병원에 찾는 어르신들 중 상당수는 자식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병이 생긴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식들의 문제나 기대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결국 자신의 마음과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두지 말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정신적으로도 훨씬 더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자식의 이혼, 범죄, 사후시태 등 자녀에 대한 걱정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재산이라도 조금 있으면 자식들은 부모가 일찍 죽기를 바라는 듯 유산을 놓고 다투기도 합니다. 또한 자식에게 물심한 면으로 도움을 주다 고생하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식들은 종종 나몰라라 하며 외면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식에게 외면당하고 마음고생을 하는 어르신들을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자식을 돕다 보면 결국 내 노후가 먼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서로 너무 많이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야 정신적으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신경을 쓸 시간의 절반이라도 내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아껴주면 더 행복하고 보람있는 날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차 고립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고 지내던 사람들도 건강상의 이유로 밖에 나가지 못하게 되는데 그 중에는 안타까운 병이나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을 예방하려면 지속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꾸준히 만나며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제일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매를 걱정한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 우울증은 치매의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만큼 노후의 정신건강을 위해 외로움과 고립감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 가야 합니다. 기존의 인연을 이어가는 모임도 중요하지만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동호회나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만들어가는 기회도 중요합니다. 혼자 되는 것이 두려워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인연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관계를 맺어 아프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나에게도 너그럽고 남에게도 너그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셈을 아주 단순하지 않으면 힘은, 고통, 불운으로 3등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행운과 고통이 경계선에 위치한 일들이 발생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행운으로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람은 그것을 고통으로 받아들입니다. 즉, 삶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항상 내가 맞고 남은 틀리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자신이 틀릴 때마다 화가 나고 싸우게 될 것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더 평온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도 틀리고 남도 틀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고 자식도 마음에 들지 않으며 직장도 마음에 들지 않고 나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결국 모든 것이 불만으로 가득 차들입니다. 가장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은 자신에게도 너그럽고 남에게도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세상에 대해 기대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그 기대를 채워지지 않는 사람, 돈 때문에 매사에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나 일이나 돈이 우리의 기대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만족하고 남에게도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을 그리워하며 현재의 불행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나 잘못된 경험으로 인해 현재까지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희망을 품거나 반대로 미래에 대해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해서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면 현재의 삶도 불행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잠입된 꿈에 현혹되어 현재를 소홀히 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과거도 중요한 부분을 제공합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희망도 필요하고 걱정도 해야 하지만 삶의 중심은 언제나 현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재를 잘 살지 않으면 미래도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5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게 없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과거가 현재가 되고 현재가 미래가 됩니다. 최악의 시점이라 생각했던 과거의 어느 순간도 지나고 보면 그때가 지금보다는 나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세가 되면 30대 때가 좋았다고 생각할 것이고 80세가 되면 60대가 그리워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도 매 순간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의 추억만이 나이 든 삶을 힘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세상에서 나이가 들면서 쌓인 좋은 추억들도 훌륭한 인생의 미천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명심보감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며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누군가가 부르면 무조건 달려가세요. 불러도 나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음부터는 다시 부르지 않을 겁니다. 아내와 말싸움이 일어났다면 무조건 양보하세요. 여자는 말로 이길 수 없는 존재이고 만약 이겼다면 그건 수감대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밥도 제대로 못 얻어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일어설 수 있을 때 걸어보세요. 걸음을 게을리하면 언젠가 일어날 수 없게 되는 날이 예기치 않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남의 정조상에 나갈 때는 언제나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나가세요. 자신의 차림새는 자신을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배려입니다. 더 나이 먹기 전에 아내가 말리는 것 말고는 뭐든지 시작해보세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입니다. 옷은 좋은 것부터 입고 말은 좋은 말부터 하세요. 좋은 것만 하며 살아가는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하다면 무조건 도와주세요. 나 같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안 좋은 일이 닥쳤을 때는 이만 하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믿었던 사람에게 뒷신을 다녔다면 오죽하면 그랬을까 라고 생각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살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적어도 세 가지는 감사해야 합니다. 나를 낳아 키워준 부모님에게, 오늘까지 나를 먹여 살게 해준 직장에, 한평생 내조하느라 고생한 아내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감사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인기를 원한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용돈을 주고 후배들에게 가끔 한턱 쏘고 아내와는 자주 외식을 하세요. 어떤 경우에도 즐겁게 살며 현실의 고통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보고 싶은 사람은 미루지 말고 바로 연락해서 약속을 잡고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고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있는 순간마다 만나는 인연을 귀하게 여기세요. 오늘도 누구에 대한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한돈 비두로 무르익어 가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길 언제나 응원합니다.